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6번부터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 소방 대상물의 얘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근생. 처음에도 보면 근생이 나와요. 마지막에 갔을 때 복합 건축물까지 여러 개가 있죠. 1번부터 뭐 27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지하가. 지하구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용이 엄청 많았죠. 그죠? 그럼 그 분류로 옳지 않은 거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근생, 복합건축물, 지하가, 지하구 다 있어요. 그죠? 분류에. 단독주택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분류가 아니야, 여러분들. 소분류야, 소분류. 아셨죠?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아파트 등이라던가 연립주택이라던가 다세대주택, 기숙사.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우리가 따로 분류하는 게 없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뭐를 설치한다?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뭐 소화기라던가 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따로 설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공동주택이라고 분류해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동주택 종류에 아파트 등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고, 아까 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아셨죠? 아예 없어요. 아예 분류 자체가 소분류에 해당한다라고 하지 않고 단독주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방시설을 넣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별도로 구분을 한 거죠. 뭐를 설치해라 그 안에다가 감지기라던가 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던가 또는 소화기를 설치해라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요거 4번으로 답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근생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근생. 여러분들 근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거 있었죠. 조그만 병원들, 그죠? 그래서 의원, 뭐 치과의원, 한의원, 맞습니까? 뭐 침술원, 접골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이런 애들. 그리고 이용원이나 미용원, 머리 깎는 곳. 기억하시죠? 이용원, 미용원, 그죠? 독서실 이런 애들, 독서실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거기 동물병원, 해설을 제가 넣어놨어요. 고시원. 근데 이 고시원은 여러분들 500제곱 미만인 것만 해당합니다. 해설에다가 요거 하나 첨언해서 적어두십시오. 500제곱 미만인 것만 해당을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근생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근생에 대한 것들은 특히 면적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이거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근생 종류가.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이용원, 휴게음식, 이거 편의점이라 그랬죠. 그죠? 의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사진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박물관.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분류를 근생으로 하지 않더라. 그럼 박물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어디다? 문화집회시설이다, 이건. 도서관은요? 교육하고 연구하는 시설이죠. 그죠?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럼 근생이 아닌 거 찾으라 그랬어. 그럼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아직 개수 고르는 문제는 소방직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예전 문제 과거에 가보니까 최근엔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두 개로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요. 18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죠? 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요거 숙박시설 아니니까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맞죠?
항공관제탑, 운수시설, 오케이. 동식물원, 아니죠. 얘잖아, 그치?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럼 잘못 연결된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1, 2, 3번은 옳게 연결된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번 해설에다가 문집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문화 및 집회시설 종류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래서 공연장으로 근생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뭐 300제곱 이상인 거 얘기하겠죠. 집회장이나 관람장, 전시장, 그리고 동식물원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식물원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이래요. 게임 제공업이네요. 그럼 제가 게임은 500제곱 미만이면 또는 500제곱 이상이면 구분이 달라진다 그랬죠? 500제곱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는 근생이죠. 그죠? 500제곱 이상이 돼버리면 판매시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을 때 5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500제곱 이상인 거네. 판매.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판매시설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특정 소방대상물 종류가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직업훈련소. 오케이. 의료시설. 이미 잘못됐죠. 의원 때문에. 격리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 맞습니다. 다음 운수시설, 터미널. 이게 뭐야 여러분들? 항공기 및 자동차 시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에 가보면 이 장례식장. 얘가 무슨 시설이에요? 그렇지. 장례시설.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더라. 맞습니까?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있죠. 교육연구시설에는 학교들이다. 학교. 그리고 학원.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도서관. 근데 이 학원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500제곱이 안 되면 근생이에요. 500제곱 이상이면 학원,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 중에서 또 자동차나 운전학원은 아예 또 자동차 쪽으로 빠지고, 무도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위락시설 쪽으로 빠진다. 그런 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건 뭐밖에 없다. 맞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 그리고 공공도서관 있었죠. 우리 예전에. 맞습니까? 공공도서관은 제가 무슨 시설이라 그랬어요? 업무시설. 그죠?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셔라. 일반 도서관은 교육연구, 공공도서관, 공공자 들어가면 업무시설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그래서 20번 문제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보고 갈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 두셔라. 아셨죠? 네. 같이 정리를 좀 잘 해 두셔라.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21번 문제죠. 다음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류로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그죠? 자, 찾아보십시오. 1번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 경락고,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항공기 경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폐차장이 들어가 있고 자동차 검사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갔을 때 항공기 경락고 있죠. 폐차장, 검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항시설 같은 게 이게 헷갈릴 만한 게 이제 여기 운수시설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운수시설에 들어가는데, 이 공항에 가보면 뭐 항공기 관제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제탑은 다 운수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경락고 있죠. 항공기 그냥 넣어놓는 시설. 여긴 뭐예요 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그리고 자동차 검사장 이런 것들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2번 의료시설, 치과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마약진료소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마지막, 중간, 두 번째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이름이 뭐래요? 유소스텔이래. 자, 얘 무슨 시설이야, 여러분들? 그렇지. 무슨 시설이다? 수련. 세 번째, 관광유괴시설, 관망탑, 촬영소, 유원지, 관광지 이런 식으로 부수되는 건축물 들어가 있는데 관망탑이나 촬영소, 여기 촬영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촬영소는 관광유괴시설이 아닙니다. 자, 이 촬영소는 말 그대로 이 시설이죠. 방송 촬영. 맞습니까? 잘못됐다. 다음 네 번째,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자, 이 봉안당은 우리 그냥 화장하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된 봉안당은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게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고요.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뭐가 있고, 의료시설에 뭐가 있고, 관광유괴시설에 뭐가 있고, 묘지 관련 시설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약자료 같은 거 드렸을 때 정리된 걸로 드렸어요. 이렇게.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 정리된 걸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또는 우리 점프책에 가보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시설들은 이런 게 있고 이런 시설들은 이런 게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표만 잘 알고 있어도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22번 이거 보세요.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로서 옳지 않은 거. 자, 의원, 근생 대표적인 그죠? 요양병원 뭔가 이상하죠? 노유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노숙인, 그죠? 이런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다. 요양병원? 그럼 노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뭐다? 병원이다, 병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여기는 다 무슨 시설이다? 무조건 의료.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2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병원의 종류와 경희병원의 종류,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의료시설 종류에. 아셨죠? 병원이 있고 격리병원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시설 종류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신의료, 장애인 의료재활 여기가 다 병원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의료시설. 그죠? 근데 이 병원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그래서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의료시설 안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또 넣어놨어요. 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이 의료시설에 들어간다. 그리고 의료시설 종류도 제가 넣어놨고 동물원. 자, 공항은 항공관 제타 포함해서 어디 들어간다? 운수. 위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2번이다. 길게 제가 말을 했지만. 자, 23번. 동식물 관련 시설은 모두 몇 개냐? 동식물 관련 시설. 그럼 동식물 관련 시설은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뭐 축사, 가축시설. 맞습니까? 그리고 도계장, 도축장 이런 거 들어가죠. 그죠? 맞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대표적으로 뭐 작물 재배, 종묘 배양 막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가더라. 등등등등. 맞죠? 그럼 동식물 관련 시설은 모두 몇 개냐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갔을 때 도계장, 도축장,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경마장으로 따로 들어가지 않죠. 그죠? 왜냐면 특히 이런 동식물원 있죠. 동식물원.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이제 수족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수족관 이런 거 다 뭐예요? 문집이에요. 문집. 그리고 이 경마장 있죠. 얘도 문집입니다. 결국.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동식물 관련 시설은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니까 다 동물, 식물, 뭐 여기 물고기, 그죠? 경마 이러니까 이게 동식물 관련 시설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됐습니까?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 자, 저희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A라는 건물이 있고 여기 B라는 건물이 있다. 그럼 얘네 두 개가 뭔가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맞습니까? 뭔가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와 얘를 우린 몇 개로 봐야 된다?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봐야 된다. 뭔가로 연결되어 있으면. 맞나요? 근데 이거를 봐봐 여러분들.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1번 보세요. 1번 보세요.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안 돼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획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 또는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럼 화재 시에 여기에 설치된 개방형 헤드나 드렌처가 동작을 해서 수막이라는 걸 형성을 해준다고. 그럼 수막 설비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얘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 구획이 된다라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몇 개로 본다? 얘를 각각으로, 둘 이상으로 본다. 각각으로 본다. 각각. 그러니까 얘가 벌써 정답이야. 여러분 하나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무조건 뭘로 본다? 하나로 본다고요.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가 그죠? 설치된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지하보도나 지하상가 또는 지하가로 연결되어 있거나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25번. 이게 뭐냐면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랬어요. 이게 또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얘라 그랬죠. 내화 구조인 연결 통로로 연결이 됐을 때. 그래서 연결 통로는 연결 통로인데 이 연결 통로에 벽이 없는 구조냐, 벽이 있는 구조냐. 그래서 벽이 없을 때 6m, 10m. 이 길이가 6m 이하나 10m 이하라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하나로 볼 수 있다. 6m나 10m 할 때. 그죠? 6m 이하냐 또는 10m 이하일 때.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뭐 이런 걸로 연결되면 무조건 하나로 보는 거고 여기 보세요.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10m가 아니고 몇 m라고요? 6m라고.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셨죠? 시험 문제. 그리고 2분의 1 이건 맞죠. 그래서 벽이 애매하게 있더라도 그 절반에 미치면 우린 그냥 벽이 없는 구조로 보는 거고 그 위면 벽이 있는 구조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번 해설과 25번 해설을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데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결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처럼 드렌처나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각각 볼 수 있다 그랬고 맞습니까? 또 화재 시에 자동으로 동작하는 여기에 셔터라던가 또는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 이런 거 설치되어 있으면 또 완벽하게 구획되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두 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시험 문제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완벽하게 구획만 시켜주면 따로 볼 수 있더라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소방용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일단 답은 얘예요. 왜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우리가 소방용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구성품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화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이 소방용품 안에 들어가는데 먼저 첫 번째
소화기구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소화기구.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가 들어가요.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갔을 때 여기에 뭐가 제외된다고요? 방금 얘기했던 얘는 제외된다. 소화약제 외의 것은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맞죠?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구성품이 들어가요. 실제적인 구성품들. 그래서 쭉쭉쭉쭉 여러분들 나와 있죠. 거기 해설에 가보시면 뭐 나와 있습니까? 뭐 소화전, 관창, 호스, 헤드, 기동용 수압계 표장치, 유수 제어 밸브, 가스관 선택 밸브 맞죠? 그래서 소화전이라던가 관창이라던가 소방 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근데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가스 헤드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동, 유수, 가스관 선택 밸브 근데 그 가스관 선택 밸브를 뭐 스프링클러 밸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잘 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구성품들도 꼭 보셔야 돼요. 구성품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기동용, 호스, 관창 이런 거 다 들어간다니까? 가스관 선택 밸브 다 들어가고 유수 제어 밸브 이런 거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헤드. 헤드는 헤드인데 네,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SP 헤드. 그죠? 유수 장치랑 SP 헤드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해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또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동용 수압계 폐장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 챔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압력 챔버. 그래서 소화 설비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경, 가경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누정 경보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 맞죠?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구성품에 발수 중감음. 근데 여기에 뭐만 들어가요? 경종만 들어가더라.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사이렌으로 해서. 근데 경종만 들어간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가스누설 경보기 들어가죠. 방금 관창 있었죠. 관창 있었죠. 위쪽에 방염제 요거 들어갑니다. 밑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소화약제나 방염제 들어가 있고 완강기가 맞는데 거기 가보면 간이 완강기 제외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포함이라고. 포함.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소화설비랑 경보설비 한번 쭉 써드렸고요. 피난구조설비도 소방용품이 종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안에 가보면 뭐 사조환 들어가 있습니다. 사조환.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근데 이 완강기에 가보면 다 포함이야. 뭐 지지대라던가 간이 완강기 다 포함입니다. 그냥 전부 다 포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완강기라던가 지지대 이런 거 다 포함된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근데 이 공기호흡기도 충전기 포함. 제외가 없어요, 여기는. 아셨죠? 충전기 포함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등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등. 뭐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피통객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비전원 내장한 비상조명등.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비조인데 꼭 예비전원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비전원이 내장되지 않은 비상조명등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들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4번이다. 간이완강기 제외가 잘못된 거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소방용품이 아닌 거. 제가 자동소화장치 다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가경, 누경 들어가고요. 음향장치인데 경종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경종만 해당한다 그랬죠. 경종만 들어가는데 이게 경종은 제외래.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완전 잘못된 거죠. 공기호흡기, 충전기 포함.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째 문제입니다. 29번째 문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범위가 옳지 않은 거. 자,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뭐라 그랬어요?
학교 노수 정장 100, 200, 그죠? 그래서 학교의 노숙자가 정장을 입고 간다. 학교 정장이 여기 300이죠, 300.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연면적이라고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탑 들어간다 그랬죠, 항탑.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 가보면 경락고라던가 탑. 맞죠?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잘 보시고. 그리고 바닥 면적인데 지하층, 무창층 150. 이거 들어간다 그랬죠? 공연장은 100. 차량은 차량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차에 대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20대, 기계주차 20대, 바닥 면적은 200. 이런 것들 잘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6층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왜냐면 이건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 같이 또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보세요. 3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차피 기출 문제니까요. 그죠?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죠? 차고주차장 바닥 면적 200 들어가 있었죠. 기계장치 20대, 항공기 경납고, 항공기 관제탑, 관망탑, 항탑, 지하층, 무창층 건축물, 요게 얼마예요? 150이죠, 150. 공연장이 100. 그죠? 그런 말 없으면 150. 이렇게. 됐습니까? 자, 31번. 다음 중 건축허가 등의 범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차고주차장 200. 노수죠, 노수. 노수 같은 경우는 200. 그죠? 여기 150에 100. 그죠?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00.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신의료기관이다. 지금 연면적이 얼마다? 지금 150이네요. 이게 잘못됐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만 잘 알고 계시면 맞습니까?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그래서 32번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1번으로 잘 가져가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해설을 제가 자세하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 꼭 한 번 더 정리를 하라고 넣는 거야.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여러분들. 해설에 대해서.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 33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할 때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 첨부 서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 공사업 등록증 사본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가보시면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 건축허가 신청서 이런 것들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도서가 들어가요. 설계도서. 그러니까 도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설계도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에 대한 것과 또 뭐에 대한 거? 그렇지.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도서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설계업에 대한 거. 설계업 등록증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설계 계약서. 그리고 기술 인력자들, 사본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야죠. 공사업에 대한 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서류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 가보면 내가 이제 조금 찝찝한 게 내가 요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요 설계도서 종류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문제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34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중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맞습니까? 그래서 건축 개요 및 배치도, 주 단면도 및 인면도 다 들어가요. 층별 평면도, 방화구획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창호도도 포함이야, 여러분들. 방화구획도에 요거 잘 보시고 포함.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자 봐봐요. 건축 개요 및 배치도 있죠. 요거는 건축 쪽의 설계도서에 해당하고요. 이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건축 설계도서와 소방 설계도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도면도 따로 있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도 따로 있다고요. 아셨죠?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소방 쪽 설계도서죠. 그럼 여기에 이런 거 계산서 포함 이런 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요것도 소방 설계도서예요. 근데 여기 가보면 마감재는 제외래. 요거 잘 보시고 아셨죠? 그리고 요 방화구획도는 요거 소방에서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 설계도서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포함 제외가 아니고 아셨죠? 네, 그래서 해설에다가 제가 그걸 넣어놓은 이유가 꼭 한 번씩 읽어보셔라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35번입니다. 자, 보세요. 내진 설계 대상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옳은 거. 내진 설계는 옥스물이죠? 근데 이게 물무 등 이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총 9가지가 있잖아요. 그 9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 이해하네요. 그죠? 그래서 옥내, SP 맞습니까? 여기 갔을 때 물분무 등 1번 마찬가지 찾아주십시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옥, 스, 물 안에 강화액 수화기 들어가잖아. 물 등 안에. 그죠? 안 들어가잖아. 자동확산 수화기.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요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진 설계에 대한 것들은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청장이 정한다라는 거. 청장이 정한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연면적이나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대. 그죠? 우리가 신축 건물의 어떤 일정 사이즈 이상을 만족을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주 설계를 하더라? 그렇지. 성능 이주 설계를 하더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죠? 그럼 성능 이주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20만 이상일 때. 20만이라 그랬죠, 이거. 맞습니까? 20만 이상인데 뭐는 제외한다?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그리고 또 연면적이 철공 들어요. 철공 3만. 연면적은 요 2, 3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20만에 3만, 20만에 3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아파트 등은 제외였는데 아파트 등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죠? 아파트 등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50층에 200m.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셔야죠. 50m에 200m. 그리고 아파트 등을 제외한, 또 아파트 등을 제외한 게 또 들어가 있는데 30층에 120m. 일단 이렇게만 적을게요. 간단하게. 아셨죠? 거기 해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지하층 제외, 얘는 지하층 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창고도 들어갈 수, 창고가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죠. 창고. 이게 연면적이 10만. 그러니까 원래 연면적이 20만짜리랑 3만짜리밖에 없었는데 이거 10만짜리가 들어왔다고요. 또는 지하 2층이고 바닥 면적도 요게 3만 이상이 돼야 돼. 그죠? 거기 가보면 3만이 돼야 된다. 3만. 3만이다. 3만. 그래서 1, 2, 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 창고는 1, 2, 3. 대신에 10만에. 그죠? 그리고 2층에 3만이에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영화 상영관 스크린 수 10개. 스크린 수는 대부분 10개예요. 하셨죠? 기준에 나오면 상영관 수가 나온다. 다 10개야. 다.
이거는 10개. 그리고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라던가 또 이제 뭐 들어가요? 우리 수저 터널 또는 터널에 갔는데 그 터널 길이가 몇 메타 이상일 때? 5,000m 이상일 때. 그죠?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성능기주 설계에 대한 게. 그럼 여기 가보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20만인데 잘못됐죠. 지하층을 제외한 축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망 대상물.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얘가 포함인데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등은 제외고 보통 지하층이. 여기는 포함이라고, 포함. 그치? 연면적이 3만 이상의 철도, 도시철도, 공항 잘못됐죠. 3번. 됐나요? 철공은 3만이다. 철공은 3만이다. 이거밖에 없다. 지금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게 3번밖에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아파트 등은 보통 지하 제외. 그죠? 아파트 등 제외한 건 일반적으로 지하층 포함.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자, 38번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똑같이.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거 30층 지하층 제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잘못됐죠. 아파트 등은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50층 들어와야지. 맞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39번. 성능이주 설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 똑같은 문제예요. 찾아보십시오. 딱 보면 요게 잘못됐네.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문제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4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자,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죠. 그죠? 맞죠? 그럼 이 주택이라는 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 이 공동주택에 얘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나 뭐는 제외, 기숙사는 제외다. 맞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맞고요. 국가 및 지자체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4번.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숙사, 공동주택에 설치한다. 근데 여기 가보면 제외라 그랬잖아. 그치? 맞습니까?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이다. 4번. 41번.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지금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그럼 뭐밖에 없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맞나요? 이런 문제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2번 문제, 여기는 이제 수용인원 문제인데, 이 수용인원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시설법도 뭐 어떻게 보면 양이 많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들만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해드리면서 한 번씩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설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마무리를 뒤쪽에 있는 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또 지어볼게요. 됐나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